평생 빚지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믿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둬두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대출은 무서움 족쇄라고만 배우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 세계 0.1% 부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겁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빚을 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빚을 족쇄가 아닌 황금 사다리로 쓰는 지능이 있는 거죠. 오늘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빚을 자산 폭발의 도구로 바꿔줄 자본주의 최고의 비밀, 레버리지의 실체를 단 10분 만에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대출이나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거나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빚은 절대 지지 마라,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아주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빚을 내 통장에 돈을 뺏어가는 족쇄가 아니라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강력한 사다리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빌과 함께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레버리지의 세계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부채가 당신을 파멸로 끌어내릴 돌덩이인지 아니면 경제적 자유로 이끌 도친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실히 판별해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대출을 레버리지, 즉 지렛대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맨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가 긴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번쩍 들어올려집니다. 자본주의에서 그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의 돈, 대출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종잣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억 원을 연수익률 10%가 기대되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면 1년 뒤 당신의 손에는 1,000만 원의 수익이 쥐어집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연 4%의 금리로 1억 원을 더 빌립니다. 이제 내 자본금 1억에 대출금 1억이 더해 2억 원의 투자금이 생겼습니다. 이 2억 원이 똑같이 10%의 수익률을 낸다면 전체 수익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은행에 줘야 할 이자 400만 원, 1억의 4%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순이익은 1,600만 원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내 생돈 1억만 썼을 때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자 똑같은 내 자본으로 1,600만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수익률이 10%에서 16%로 무려 60%나 점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와 자신의 자산을 폭발시키는 스프레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대출이 다 좋은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좋은 빚과 당신의 주머니에서 매달 돈을 뺏어가는 나쁜 빚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대출입니다. 할부로 산 자동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긁은 명품 카드값, 당장의 유흥을 위해 빌린 고금리 대출, 이런 것들은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에 내 미래의 소득을 저당 잡히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이자를 갚느라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좋은 빚은 생산적인 대출입니다.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사는 데 쓰이는 돈이죠.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거나 내 사업을 확장해 더 큰 매출을 일으키는 데 쓰는 대출은 빚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레버리지의 마법에는 아주 무서운 어둠의 면이 존재합니다.
지렛대는 무거운 것을 들게도 해주지만 잘못 다루면 내 몸을 때려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역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에서 예로 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나빠져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10%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1억만 투자했다면 1,000만 원 손실로 끝나겠지만 대출 1억을 끼고 투자했다면 전체 자산 2억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 400만 원은 손실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내야 하죠. 결과적으로 내 원금 1억 중 무려 2,400만 원이 단숨에 날아가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실폭 역시 지렛대처럼 커진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는 빚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빚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하락장에서도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가를 수천 번 자문합니다.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사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당신의 실력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을 때만 허락되는 고급 무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레버리지의 마법과 그 무서운 이면까지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는 여기서 겁먹고 물러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부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빚에 잡아먹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당신의 부를 지키는 스마트한 부채 관리 3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수첩을 꺼내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1원칙, 수익률 격차, 더 스프레드를 냉정하게 계산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산술적인 수익성입니다. 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라는 이름의 비용을 청구하죠. 좋은 빚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자산 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커야 한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연 5%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연 4% 배당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앉아서 매달 1%씩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부자들은 이 스프레드가 최소 2에서 3% 이상 확보될 때만 움직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대출 이자를 빼고도 월세 수익이 남아야 하고 주식이라면 이자 비용보다 배당이나 시세 차익의 확신이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이 격차가 마이너스라면 그 어떤 장밋빛 전망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2원칙, 현금 흐름의 안전 마진을 구축하라. 레버리지를 쓸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당장 낼 이자가 없을 때입니다.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당신이 산 아파트 가격이 잠시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파트나 집 가격이 떨어진 것만으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망하는 건 이자를 못 내서 그 자산을 강제로 헐값을 팔아야 하는 순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현금 흐름이라는 방패를 가집니다. 당신의 전체 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드시 30% 이내로 통제하십시오. 또한 최소 6개월치의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비상금을 별도의 계좌에 묶어두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투자를 지켜주는 생존 근육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이 안전마진이 있는 사람만이 여유롭게 버티며 다음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지는 능력보다 중요한 건 그 빚을 견디는 체력입니다. 제3원칙, 나쁜 빚의 사슬을 먼저 끊어내라. 부채의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쁜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연 15%가 넘는 카드론이나 자동차 할부를 그대로 둔 채 연 10% 수익을 내겠다며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전략입니다. 나쁜 빚은 당신 인생의 역복리를 선물합니다. 고금리 부채를 갚는 것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확정 수익률 15에서 20%짜리 투자와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천재 투자자도 시장에서 매달 20%의 확정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빚을 갚는 순간 당신은 그만큼의 수익을 즉시 얻는 셈입니다. 자,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채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가장 위에 있는 놈부터 사냥을 시작하세요. 그 족쇄를 풀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리 좋은 사다리를 가져와도 한 발자국도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좋은 빚을 세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을 주지만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돈과 빚 역시 이 불과 같습니다. 빚이 무서워 피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평생 뜨거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반대로 빚을 우습게 여겨 함부로 다룬다면 공들여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고 조용히 여러분의 부채 리스트를 펼쳐놓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로 올리는 사다리인가, 아니면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돌덩이인가? 부자들은 빚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정교하게 부려 부의 성을 쌓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도구의 주인이 되어 경제적 자유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의 작은 사다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는 그날까지 머니 마인드셋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